통일연구원 홍석훈입니다.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주최 측에 감사합니다. 저는 박종철 교수님의 이 지속 가능한 동아시아 평화와 한국의 중견국 공정외교 이에 대해서 토론을 맡았는데요. 앞에 여러 선생님들 말씀해 준 거 다 같이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. 드디어 이제 우리 국가가, 우리 정부가 우리가 이런 이 외교에 대한 빅피처를 그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, 이런 여론들이 지금 다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저는 이전에 뭐 스마트 외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, 또 민정훈 선생님 또 다른 표현 실용 외교라는 말도 쓰셨고, 또 박정철 선생님께서는 그 중견국 공정 외교 이 말씀을 쓰셨는데, 결국은 다 비슷한 맥락의 글이라고 생각하고요.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동감을 했습니다. 특히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금 우리 정부가 주도해 왔는데 1년 남짓, 1년도 안 남았는 경면에서 이 과정 추진 가능할까?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고무적이었다. 특히나 4.27 판문점 선언, 싱가포르 북미 공동 합의에 대해서, 또 미국이 또 여기에 대해서 또 호응을 해 줘서 여러 가지 좀 고무적인 부분이 있었고요. 그러나 결국은 뭐냐? 과거 이 남북 관계가 이 포함이 안 될 수가 없는데요. 우리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늘 우리 주도의 이 대북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플랜들이 나왔지만 사실 과거 그렇지 못했고, 사실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그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뭔가 이 한반도의 평화를 추진해 보겠다는 아주 긍정적인 시도였다,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. 결과가 어떻게 됐든.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우리가 기능주의적인, 또 특히나 특수성에 너무 매몰돼 있다 보니까 이러한 우리의 진정한 외교는 뭐냐, 이게 공정 외교가 됐든 어떤 외교가 됐든 우리가 과연 국가 이익을 챙기고,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아까 말씀하신 중견국 외교가 결국은 글로벌 퍼블릭 구치거든요. 전 지구적인 이 공공재 창출을 어떻게 하느냐,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입장은 되지 않았냐,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발표문이 굉장히 저는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 저희가 또 한 번 더 짧은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, 결국 이 모든 외교들이 우리 국민의 합의와 협조 없이는 안 되는 거죠. 우리가 이미 청중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고요. 또 그렇게 한다면 이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고, 거기에 또 이제 국력을 비교할 때 군사적인 거, 경제적인 거 플러스 알파로 NGO들, 특히 시민사회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민들을 잘 협조를 구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이 공공외교 차원, 결국 공공외교라는 것도 이 중견국 외교와 같이 결국은 피스빌딩, 평화 체제로 가는,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고울이 결국은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, 요즘 뭐 대북 문제뿐만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SDG를 통해서 유엔도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, 이 글로벌 구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, 퍼블릭 구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는데, 우리도 이제는 이 공정 외교의 논리, 또 특히 중견국 외교 논리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또 박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실용 통합 개혁의 이런 큰 아젠다가 우리는 이제 필요한 게 됐고요. 균형이든 편승이든 어떻게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, 결국은 어떤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이 외교를 그림을 만들고 실천해 나갈 것이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추진이 더 강력하게 나가든 뭐 뒤로 후퇴든 그게 아니라, 지금은 또 다음 정부가 뭐 1년 뒤에 또 들어오겠지만 과거를 정확하게 판단해보고 국제 정세도 분명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 역시도 투쿠디데스 함정은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. 결국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은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스마트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냐, 또 디커플링과 신냉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우리의 이제 숙제가 아니라 필연적인 과제가 되었다,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으로 이 외교적 자율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박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셨는데,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. 저 생각도 동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인태 전략 확대, 또 중국의 이런 라이징 중국 차이나 라이징은 어떻게 우리가 또 관리할 것이냐, 또 이 중국의 1대1로 전략과 또 미국의 인태 전략과 쿼드, 이런 안보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 국가 전략 하에 이런 대북 전략,
또 외교 전략, 또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새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의 중요한 이 설계도를 그려야 할 시기가 아닌가.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발표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저는 뭐 질문 아닌 질문 비슷하게 이런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또 중국을 또 포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결과적으로 볼 때 또 박 교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한번 좀 궁금하고 그래서 이런 이 공정 외교가 실현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 가지 난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제 우리 국력이나 국적이 스테터스가 이 정도는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즐겁게 토론문을 읽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 발표문을 읽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